2026년 2월, 54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 궤도로 향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정거장이 떠오르고요. 미국은 1,750억 달러를 들여 우주 방어망을 깔기 시작해요. 전부 레드와이어라는 회사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주 산업은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전부였죠. 이전에는 로켓을 쏘는 비용이 비싸서 위성을 날리는 게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팰컨 9의 1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을 과거의 10분의 1로 낮췄고, 로켓랩은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쏘아올린 위성이 궤도에서 뭘 할 거냐는 게 새로운 화두죠. 로켓 경쟁은 이미 스페이스X가 글로벌 발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나머지를 몇몇 업체가 나눠 갖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발사 이후로 옮겨갔죠. 궤도에서 인프라를 짓는 산업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레드와이어가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2020년 6월에 설립됐어요. 역사가 짧은 게 오히려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사모펀드 AE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는 우주 부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간파했죠. 당시 우주 부품 시장은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태양 센서 전문 기업, 안테나 제조사, 전개형 구조물 회사가 각각 따로 놀았습니다. 이 회사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레드와이어가 탄생했어요.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행 이력인데요. 위성 하나에 수천만 달러가 드는데 검증 안 된 부품 썼다가 실패하면 재앙이죠. 그래서 나사나 국방부는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예전에 써봤는데 잘 됐던 걸 선호하죠. 레드와이어는 수십 년 나사와 협업한 검증된 기업들을 인수해 신뢰를 확보했어요. 인수 타임라인을 보면 전략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0년 설립 직후 아드콜 스페이스에서 정밀 태양 센서를, 딥스페이스 시스템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영년을, 그리고 메이드 인 스페이스에서 궤도 내 제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스페이스는 게임 체인저였죠.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가장 중요한 인수가 이뤄져요. 디플로이애블 스페이스 시스템스를 통해 로사 태양 전지판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레드와이어의 최강 무기가 되죠. 2022년 벨기에의 키네틱스 스페이스 MV 인수로 유럽 우주국 시장 진입로를 열었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9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군용 드론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어요. 이제 레드와이어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건 로사 태양 전지판이에요. 기존 태양 전지판은 딱딱한 패널을 접었다 펴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사는 발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카펫처럼 말아서 보관하다가 우주에서 펼치는 겁니다. 수납 부피는 기존의 4분의 1, 그리고 지금까지 100% 전개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우주에서 전기를 만드는 큰 태양광판을 작게 말아서 실어보내고 우주에서 크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로사는 업계 표준이 되었죠. 국제우주정거장 노후 패널 교체 프로젝트에 8개 윈이 계약됐고 이미 6개가 가동 중입니다. 2026년 엑시엄 스페이스의 상업용 모듈 계약까지 따냈어요. 포스트 국제우주정거장 시대의 전력 표준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궤도 내 제조와 바이오 기술인데요. 지구에서 못하는 걸 우주에서 하자는 겁니다. 레드와이어는 BFF라는 바이오 프린팅 시설을 운영 중이에요. 인간 장기 조직을 3D 프린팅하는 거죠.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세포 구조물이 무너져서 지지대가 필요한데 우주에서는 세포만으로도 정교한 3차원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업화는 아직이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죠. 추가적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우주에서는 결정이 더 크고 균일하게 성장해서 신약 개발 효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 발사 예정인 바스트의 헤이븐1이라는 상업용 우주정거장에 레드와이어 바이오 장비가 탑재됩니다. 지금까지는 ISS라는 우주 전용 연구소를 통해서만 우주 실험이 가능해서 정부 예산에 의존했는데 민간 제약사에게 직접 서비스를 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센서와 카메라인데요. 우주선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핵심 부품이죠.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심우주에서 태양 센서는 태양의 위치를 감지해 우주선의 방향을 파악하고 스타 트래커는 별자리 패턴을 인식해 삼축 자세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레드와이어의 전신인 에드콜 스페이스가 GPS 위성, 화성 궤도선, 명왕성 탐사선 등의 센서를 납품하며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죠. 특히 2016년 상반기 아르테미스2 미션에서 레드와이어는 오리온 우주 캡슐의 카메라 시스템을 전담 공급했습니다. 광학 카메라로 천체 촬영을 통해 정밀한 위치를 개선하고 외부 모니터링 카메라로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죠.
그리고 도킹용 비전 시스템까지 통합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는 레드와이어가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워크맨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해낸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죠. 여기서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품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한 가상 모델입니다. 단순 3D 도면이 아니라 실제처럼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이죠. 예를 들자면 달 표면의 영하 170도 환경에서 우주 방사선 폭풍이 불어오고 착륙 엔진의 진동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실제로 이런 환경을 지구에서 재현하려면 한 번에 수천만 원과 몇 주가 걸리죠. 반면 디지털 트윈으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조건을 설정하고 단 몇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고객이 레드와이어의 디지털 트윈 환경에 익숙해지면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조합이 다양해지는 강점이 있어요. 카메라만 50만 달러에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만 달러, 시뮬레이션 컨설팅 비용으로 30만 달러, 그리고 연간 업데이트 계약 10만 달러까지 총 110만 달러가 되는 반복 매출 구조까지 확보할 수 있죠. 네 번째는 2025년 6월 엣지 오토노미 인수로 추가된 무인항공 시스템 사업입니다. 9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이 인수는 레드와이어를 우주 인프라 기업에서 다영역 통합 방위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시켰어요. 이 무인항공 시스템의 핵심 자산은 두 가지 드론 플랫폼인데요. 먼저 스털커 VXE30이라는 드론은 수직이 착륙 가능한 정찰 드론으로 미 국방부 블루리스트에 등재됐죠. 동맹국 수출에도 패스트 트랙을 받는 높은 수준의 인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드론인 펭귄 CMK2는 채공 시간 20시간 이상, 통신 범위 180km를 자랑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죠. 특히 포병 사격 조정에서 초탄 명중률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시켰다는 공식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드론 사업과 우주 사업의 비즈니스 특성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주는 소량 생산에 고단가, 또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드론은 대량 생산에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이 나오죠. 두 사업을 결합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평탄화되어 우주계약 공백기에도 드론 매출이 그 공백기를 보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센서 투 슈터 킬체인 능력이죠. 현대전에서는 적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며 타격하는 전 과정이 수분 내로 연결되어야 하죠. 레드와이어는 우주 센서와 공중 드론을 단일 기업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이나 통신 프로토콜 간의 동기화가 완벽하게 일치해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킬체인 전체를 사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경쟁사와 비교해볼까요? 노스롭 그루먼은 연매출 4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메이저입니다. 레드와이어처럼 우주 인프라에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가 아니죠. 로켓랩은 연매출 4억에서 5억 달러로 레드와이어보다 훨씬 큰 체급이에요. 하지만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드와이어는 발사체나 위성 본체를 만들지 않고 위성 내부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이나 센서, 전개 구조물 같은 핵심 서브 시스템을 공급하죠. 사실 두 회사는 직접 경쟁보다는 보안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달러로, 주가 범위는 6달러부터 22달러까지로 넓게 잡아두었죠. 올해는 인류가 54년 만에 달로 돌아가고 민간 기업이 자기 돈으로 우주 정거장을 짓고 국가들은 우주에 방어망을 까는 해입니다. 이때 우주에서 안 하는 게 없는 기업, 레드와이어를 지켜보시죠.